자, 금요일입니다.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우리에게는 강남투자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좀 공개해 주시죠. 예,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뭐 관심사가 많죠. 지금은 뭐 중앙정부에서도 뭐 정부의 여당 쪽에서도 지금 현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정책이 한 3개 정도 나왔죠. 또 추가적으로 작게 나온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매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시장과 반응을 했을 때 역효과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우회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잘못됐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어떤 정책들이 그만큼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요. 정책의 혼선이 오고 계속 번복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현재 국민들한테 현재 신뢰감을 잃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책도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돌아가는 현황들 어떻게 가고 있는가는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라든가 또 거래가, 통계 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물론 이런 통계들 지표가 실제로 전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계에는 분명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지역이 또는 이 부동산 가격 또는 이 물건 자체가 또는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었나요? 라고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은요.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8월까지 약 한 11개월 정도 해서 거의 3개월, 4개월 단위로 봤을 때 주간 시장을 보는 겁니다. 주간 한 주에 어떤 시장, 어떤 형태로 좀 돌아가고 있는가 봤을 때 매수 우위, 매매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났고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는 매수자가 많다는 얘기고요. 매매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세력이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 보시게 되면 매매 거래량과 매수 우위 지수는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같은 형태로 가고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6월 달 정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고요. 거의 정점을 찍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 달에 이제 정책이 나오면서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매수세가 약간 꺾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꺾였으나 실제적으로 4월 달 기준, 2월 달 기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로만 얘기하면 100이 올랐다가 한 50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다시 또 어떤 형태의 뭐 어떤 매력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라는 얘기고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죠. 전세 시장은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오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현재 전월세 상환제라든가 부동산 현재 임대차 3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전세 물량들이 이제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도 2.5% 낮춘 상태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 현재 내 물건의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겠죠.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만든다면 전세 가격 기준을 높여버리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 내보내고요. 전세값을 높이 받아버리면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낮췄다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를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차인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덜 주겠다는 내용이지만 어찌됐든 세금이 오르고 조세 정책이 변화가 생겨서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대부분 다 임차인한테 전가된다는 부분은 현재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시장에서도 꼭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맞춰집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도 전세 공급이 얼마만큼 부족하냐 봤을 때도 실제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이미 100을 넘었기 때문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 공급이 현재 원활해서 전세 가격이 안정화됐다라고 보는 걸 100 이하로 보는 거고요. 100을 넘게 되면 당연히 현재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 거래가 활발하고 전세값이 높아졌다. 100을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150 이상 됐죠. 지금 현재 거의 200을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시장은 현재 또는 임대 시장, 특히 전월세 시장들이 그만큼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시장의 아파트 매매 가격, 물론 이제 아파트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 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봤을 때 각 주간 단위로 잘게 끊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치를 보시게 되면 104.2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변동률은 0.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1월 14일이 10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거의 현재 1년 넘게 기준을 잡았을 때 거의 100대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올랐다라고 통계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당연히 매매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101.4에서 0.2% 정도가 올랐다. 이건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 통계보다 더 높은 지역이 많을 테고요. 현재 급등한 지역들, 이보다 낮은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높은 쪽을 통계로 잡기 때문에 합쳐진 통계 지수 보더라도 100이 넘었다라는 얘기는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전국의 시도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나 더 많이 올랐나 봤더니 주간 변동률은 세종시가 으뜸입니다. 3.06%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도시 또는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수도를 이전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현재 세종시가 거의 10억을 육박하는 10억을 넘어간 주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의 서울, 경기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요. 세종시까지도 현재 부동산 시장을 들끓게 만들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너무 과밀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안을 짠 거겠지만 덩달아서 같이 세종시까지 현재 날뛰고 있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는 제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0.53% 오른 서울보다도 거의 지금 현재 3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은 더 크다는 얘기겠죠. 여태까지 올랐던 가격이 그만큼 떨어질 여력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서울 경기 지역은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떨어졌다 하지만 세종시까지도 집값을 올리고 있는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